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대남 메시지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직접 밝혔을 뿐 아니라 남북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 제안 내용도 과거보다 구체적인데요. 북미 직접 대화 돌파구를 남북 관계에서 찾겠다는 걸까요? 자세한 얘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에는 핵 단추를 그리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관계 개선의 의지를 비췄는데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 우리 남한 쪽에는 이런 얘기를 던졌고요. 미국 쪽에는 지금 책상 위 핵단추 이 얘기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도에 채택한 북한의 정책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핵 경제 병진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놓은 메시지 하나가 완전히 이제는 핵 무력 강국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 완성을 일단 선언을 하고요. 그렇죠. 예. 핵 무력 완성은 이미 이제 작년 11월 29일부터 선언해서 그렇죠. 어제까지 하면 예. 뭐 세 번째까지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완전한 핵 이제 보유 국가가 됐으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핵 버튼 눌려져 있으니까 우리한테 선제 공격이나 침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계속해서 실전 배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안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오히려 비확산 체제, 소위 말해서 우리의 핵무기와 핵기술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오만한 얘기를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제는 이제 그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핵 경제 병진 정책에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많이 있습니까? 11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작년 11월 30날 통과된 안보리 결의안 232일부터 북한의 예. 수출에 대해서 사실상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서 23975까지 오게 되면 북한이 수입하는 것까지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우냐 하면은 어제 김정은 스스로가 나는 생존을 위협하는 이 제재와 봉쇄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예, 건데. 어제 자책이라는 표현도 또 나오고 예, 있죠. 이 말의 핵심은 그만큼 어려우니까 활로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그 예. 뚫을 수 있는 것이 북한 이제 미국하고의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계속 비핵화회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것을 고리로 해서 한국과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또는 네. 경제 발전에 올인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핵을 인정을 받고 미국과의 대화는 이제 불가능하다. 북한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욕심꾸러기죠. 예. 한국과 미국이 한결같이 핵을 포기하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 핵은 이미 가졌으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건 인정해주고. 예.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단호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한미의 약점을 착안해서 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안을 한국 정부를 향해서 던진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화를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비난의 수위도 좀 조절하고 있고 결국은 미국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를 말살하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당신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일단 우리에 대해서 정권에 위해를 가할 생각은 포기하고 일단은 당신들이 급한 사정인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참가해 줄 테니까 예. 일단 대화도 하고 남북관계 네. 개선한 다음에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대화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닌가 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더 그 평화 메시지이지만 도발적인 도전적인 이 선언이다.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대한 정면 도전을 가하면서 한미 동맹의 약한 부분을 그냥 강하게 내리친 거죠. 근데 이건 사실상 저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11월 29일부터 예견돼 왔던 것이고 단지 이제 요번에 뭐 평창 올림픽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우리 정부가 아주 솔깃할 만한 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한미 간의 그 균열을 노리고 그리고 자기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다가올 수도 있고 잘하면은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생긴 거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야말로 국군 개척에 제한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역량에 달렸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평화적이지만 도전적인 메시지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그 김정은 신년사를 들어보면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들이 좀 보이거든요. 진심으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바란다라든가 아까 들어봤지만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만한 사변적인 해로 만들자라든가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난 이제 한 5년 동안의 신년사에 비해서 대남 관련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죠. 많고 예. 이제 평창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네.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 없으면 아마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홍인익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우리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회담에 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는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뭐 우리 국가안보실장도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이 제안하고 난 뒤 한 7시간 정도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 장소, 의제 이거하고 관계없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상 미국하고 또 조율을 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1974년 이후에 지금 거의 한 40여 년 동안의 남북 간에 수많은 회담들이 있어 왔는데 성공한 회담도 있고 실패한 회담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도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된 상태죠. 북한이 저 말을 하는 이유가 뭐고 저기에 지금 꼼수가 뭐고 숨어있는 의도가 뭔지 이걸 이제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인익 박사가 참 좋은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 제안한 이 회담을 우리가 어떻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건가. 예.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정말 김정은이가 얘기한 민족의 대사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이걸 그렇죠. 잘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사장될 수도 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는 북한 제재가 좀 한창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유 제품을 넘겨준 홍콩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북한이 모를 리 없는데 여기서 나온 메시지란 말이죠. 네. 이게 뭐 연관이 있을 듯한데 예. 사실상 큰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게 우리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선박이 대만 소유냐 중국 소유냐 이거 가지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서로 자기들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 제3국에서 관리한다 뭐 그러면서 또 홍콩과 연관이 있다, 홍콩이 소유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 정부가 그 사실상 대만 소유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선 또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이 또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이 궁지에 몰려서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유엔 안보리 제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수출의 90% 이상을 지금 축소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북한의 외화 수입이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주머니가 이제 비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재 효과라고 하는 것도
뭐 석탄을 이제 수출 못하니까 석탄을 액화시켜서 좀 쓰기도 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본래 소비량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한 300만 톤 정도 쓰고 있는데 우리는 150만 톤 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석유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도 바로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원유는 50만 톤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악화되고 그런 것도 신년사에서 주변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김정은이가 얘기했듯이 금년이 1948년 자기들의 정권 수립일에 70주년을 맞기 때문에 자기들로서 성대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를 하려는데 주머니가 텅 비어 있으니까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뭐 중국하고 관계는 지금 미중 관계와 엮여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남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에서 제재를 완화한다거나 개성공단을 재개하거나 경강산 관광 재개하거나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유엔 안보리의 제재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김정은이 얘기하는 뭐 금년을 뭐 사변적인 뭐 해로 만든다 뭐 이게 자기들은 70주년이고 사실 우리 정부도 정부 수립 70주년은 똑같죠. 근데 이제 한국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특수 사정상 한국 정부가 거의 거절하기 거의 어렵고 미국도 이거를 막아 나서기 어려운 제안을 함으로써 일단은 국제사회에 북한이 그렇게 악의에 찬 도발하는 나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이미지 개선 효과가 일단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대화도 재개하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축을 약화시키거나 균열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 그들이 만약에 진정한 제의를 하려고 한다면 금년에 핵 미사일 실험은 안 하겠다라든지 이런 제의가 적어도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지고 오히려 거꾸로 핵과 미사일을 더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는 걸 가속도를 붙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기가 매우 아까운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되 그들의 속임수에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뭘까? 이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신년사를 보면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이 보통 보면 이제 통미봉남 전략을 이제 써왔었는데 남한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했던 용어가 통미봉남, 또 통남봉미 이러는데 주로 이제 해왔던 게 이제 통미봉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북한 스스로가 패싱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쭉 해왔는데 통남봉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북한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 해법이 안 보일 때 그때는 오히려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내가 이용하면 딸려올 것이다. 당연히 주도권은 내가 잡을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만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해서 통남봉미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얘기한 것도 바로 이제 한국을 목표로 해서 한 것이라고 봐야죠. 평창이라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지긴 했는데 우리가 역으로 이용당하면 안 되겠다. 두 분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면에서도 좀 파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보이는 모습에서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김정은의 신년사 패션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옷 색깔이 한층 밝아졌는데요. 옅은 회색 양복에 같은 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안경테는 화려해졌습니다. 이 호피무늬 뿔테를 썼는데 한층 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2013년부터 매년 육성 신년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진을 쭉 모아놓고 보니까 갈수록 불어난 체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또 영상을 통해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연설에 여유가 생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영영한 인민군 장병들과 사랑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군청색 인민복에 김일성, 김정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김정은, 얼굴과 목소리가 확실히 앳돼 보이는데요. 자세는 경직됐고 밑에 원고를 불며 읽기 급급한 모습이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5년의 신년사입니다. 몸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하고 좌우로 흔드는 건 여전한데요. 하지만 단상을 손으로 딱 짚고 시선도 움직여가며 한층 여유가 생긴 듯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등 내용면에서도 진일보했습니다. 자, 2016년부터는 뿔테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머리 스타일 역시 이때부터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장은 한층 자유로워져서 옅은 실선이 들어간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아예 인민복을 벗고 정장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김일성, 김정일 배지도 안 달았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넘어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또 이례적으로 자신의 능력 부족을 거론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네, 6분 길이의 신년사, 6년 신년사 중에서 이번이 가장 긴 신년사였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옷 색깔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뭘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옷 색깔 가지고만 뭐 저는 이제 패션 그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분이 전체적으로 잘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해줬다라고 봐요. 네. 처음에 등장했을 때하고 이제 지금하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앳된 얼굴에 인민복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조급함 이런 것들이 연설문 속에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밑에 쳐다보기 그렇죠. 바빴는데 6년 전 처음 신년사 할 때 모습 보니까 굉장히 앳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제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얼굴에 이제 뭐도 좀 보이고 나이 든 흔적도 그 나이 예. 해봤자 뭐 6살 차이긴 합니다만 그렇고 복장 자체도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가 입었던 그런 식으로 조금 편안하죠. 인민복보다는 양복이 편안하고 예. 양복의 검은색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회색에 좀 가깝잖아요. 뭐 그런 의미고 이제는 자신감이 완전히 차 있다 이렇게 봐야죠. 내가 6년 동안 통치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이 북한 잘 굴러가고 있고 이제는 완전한 핵 국가가 됐다. 그런 자신감이 저 복장 속에서 자신의 말 속에서 태도 속에서 묻어 나오는 거죠. 어제 뭐 30분 예. 동안 얘기했는데 몸무게는 이제 80kg에서 한 120kg 정도 늘어났다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숨이 좀 가빠야 되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이렇게 연설하는 거를 보면 좀 이렇게 박수 치는 게 들어가서 숨 가쁜 것을 그거로 이제 커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면은 그냥 이렇게 대내 문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길게 이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단속, 소위 말하는 네. 이제 중단됨이 없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때 봐도 그렇게 이제 호흡이 아주 거칠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여유 있는 여유 모습을 있게, 찾았다. 여유 이것이 있게 했죠. 예, 복장이나 말투에서 이제 자신 속도도 좀 천천히 하고. 그렇죠. 자신감이 좀 붙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지난해부터는 김일성, 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상징하는 배지를 안 달고 있거든요. 네. 지난 12월 중순이죠. 그 아버지 기일을 맞아가지고 금수산 태양궁전 갔을 때 고개 숙인 모습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 보통 그 전에 보면 과도할 정도로 한 90도 정도로 막 숙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노동신문에 난 거 보면은 그냥 곧바로 서가지고 그냥 응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홀로서기 진짜로 하나보다. 그래서 어저께 신년사에도 보면 배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 달았을 뿐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호칭이 없습니다. 그냥 장군님, 수령님 예.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드디어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걸 정말 그 명실공히 과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월 1일 날 작년 신년사 했을 때 그 장거리 미사일의 최종 단계 실험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네. 자평하면서 또 뭐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내놓고 그 전 세계가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그러면서 또 북한의 경제가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주 추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제재 효과가
아주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가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 여동생도 또 승진시켜서 또 보좌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애석하게도 이 그 작은 국력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확보해가는 모습이 아닌가. 예. 우리 정부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한반도 운전자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요번 기회를 잘 살리면 정말 한반도 운전자론, 주도자론이 다시 또 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작년 말까지의 모습을 보면 김정은이가 뭐 거의 타임지에서 트럼프하고 이게 김정은이하고 뭐 양대 인물로 거의 올해 인물로 세울 정도로 김정은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도 굉장히 도전적인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일단은 우리에게 기회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잘못하다가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금갈 수 있다. 그야말로 김정은의 주도력은 더 세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보기에는 이 북한의 행동이 굉장히 드디어 김정은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북중 관계 개선될 가능성도 꽤 크단 말이죠. 그러면 네. 우리가 외교를 좀처럼 잘하지 않고서는 일단 올림픽을 성공 개최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그 올림픽 이후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평창 이후까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김정은이 조금 전에 이제 두 분 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핵무력 완성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신년사에서 핵 언급 부분이 22번인가요? 역대 신년사 중에서 가장 많았다면서요. 예, 핵무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핵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예. 없죠. 억지력은 확보했고 이제는 완전한 핵 무기 보유 국가고 그리고 나서 핵 강국으로서 내 의무는 수행하겠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일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핵무력 국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22번 정도 나왔는데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나온 거는 뭐 두세 번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온 거죠.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경제라고 하는 분야가 23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안보리 결의안 2, 3, 2일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 파트를 나가는데 경제의 핵심은 결국은 자력 경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발전 전략 5개년 계획 세워놨는데 올해가 이제 벌써 3년차 예. 들어갔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 수산업, 광업, 그다음에 전력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벌써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사실상 총 공세를 펼쳐야 된다라고 구호로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핵 못지않게 경제도 힘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총 공세를 펼쳐서 극복해 나가자. 극복해 나갈 방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을 이용하자. 이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가장 위기 상황일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던진 메시지가 이제 평창 이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 자 북한이 사실 주최한 체육 행사, 우리가 주최한 체육 행사에 참여한 게 가장 최근이 인천 아시안 게임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부산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요.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정말 참가까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상 뭐 소규모로 이렇게 참가하고 한 거는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무주에서 태권도 대회 할 때 뭐 북한 선수단 오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이제 2003년도인가요? 대구의 하계 유니버시아드, 그다음에 이제 또 2005년도에 인천에서 있었던 우리 아시안 육상,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인천에서 있었던 아시안 네. 게임. 크게 보면 아주 큰 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이 파견된 거는 4번 있었죠. 예. 이때는 이제 뭐 워낙 규모가 크니까 선수단도 많이 오고
그중에 3번은 정말 보고 싶은 우리 미녀 응원단들도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민영 의원단이 올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예. 많고 이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 정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뭐 보내줄 가능성도 있는데 워낙 이제 날씨가 춥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행토를 표출해 낼 건가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평창 올림픽은 소위 말해서 비장애인 올림픽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하는 패럴 올림픽이 있잖아요. 비장애인 올림픽에 여기는 한 팀밖에 출전을 못 해요. 네, 그것도 피겨인가요? 피겨죠. 예. 피겨 남녀인데 네. 이게 이제 10팀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팀이 더 들어와도 문제가 없으니까 예. IOC 위원장이 한 팀 더 들어와서 11개 팀으로 경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와일드카드를 쓸 그렇죠. 수 있는 와일드카드 거죠? 예. 형태로 쓰는 거죠. 근데 북한이 사실상 여기에 관심 있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관심 있는 것은 패럴 올림픽이에요. 예. 이 패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1월 달에 전지 훈련을 독일로 가거든요. 패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 전 세계가 이번에도 이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네. 채택이 됐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북한 인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직을 시정하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패럴 올림픽에 참여해서 우리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북한 동포들의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사실상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쪽에는 좀 많이 참여할 겁니다. 문제는 이 앞에 한 팀이 오는데 그러면은 2명이잖아요, 선수. 예. 임원단은 이 정도 되면 아마 곱하기 한 10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곱하기 10, 20명이 올 20명 텐데요. 정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팀이 철수하고 다시 패럴 올림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좀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오게 되면 앞에보다는 뒤에가 더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간 뭐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또는 두 분 다 오든 민영 응원단이 와서 좀 남북 간의 훈훈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관심이 생각은 많으신데. 합니다. 저는 아주 관심이 예. 많아요. 어쨌든 네. 북한 인권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패럴림픽에 북한이 그럼요. 더 관심을 그럼요.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보면 최룡해 그리고 황병석, 김양건 최고위급이 이제 깜짝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북한의 최고위급이 어디까지 올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글쎄 뭐 깜짝 카드로 뭐 김여정을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김여정이 온다고 하면은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되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이미지를 이 여성을 내세워서 이 부드러운 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어떤 북한 홍보 효과를 노리려고 김정은이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한 게 이제 최룡해가 위원장 하다가 네. 최룡해는 이제 뭐 그 목침지뢰 사건 때도 남북회담도 했고 또 아시안 게임에 3인방 중에 오기도 했고 하니까 최룡해가 올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예. 정상회담 외교를 한다고 하는 차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뭐 기능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3인반 중에 김양건이 이제 통전부장으로 대남정책 총책이었으니까 만약에 그런 직책에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한다고 한다면 김영철 지금 대남 비서 이 사람을 보내서 남북관계에 대한 진전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 또 나머지는 뭐 다른 지금 사실 최룡해로부터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이어받은 사람 최희라고 하는 네. 이제 당 부위원장인데 예. 이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이번에 뭐 최문순 지사하고 이렇게 접촉했다가는 차관급의 문웅 북한 선수단장 이 사람이 예. 올 가능성도 있는데 예. 사실 김여정이 온다면 세계적인 이슈가 될 테고 김영남이 왔을 때 과연 정상 외교가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다고 하면은 최룡해나 김영철을 보낼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룡해, 김여정, 뭐 김영철, 김영남, 최휘 많은 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정말 이 최고 고위급에서 누가 올까 이 부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설례로 보면은 체육지도위원장이 왔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새로 체육지도위원장이 된 최휘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최휘, 그다음에 대남 비서인 그 김영철 등등이 올 가능성이 있죠. 2014년인가요? 그때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최용해하고 김양건이 왔었는데 황병석까지. 예. 그때 최용해는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예. 김양건은 대남비서고 황병석은 총정치국장이고 상당히 그 높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온다면은 체육지도위원장이 와야 되고 선수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계제에 남북 대화를 좀 더 폭넓게 열어나가는 그런 문제를 심층 협의하기 위해서는 김양근 대남비서가 오지 않겠는가. 김영철, 예, 지금 말씀 잘못하셨는데, 네, 예.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최휘 그리고 김영철 이렇게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이거는 저기 우리 홍 박사 뭐 다 말씀하셔서 특별히 더 예. 추가할 건 없는데 최희 같으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뽑을 수 위원장이니까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오게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남 담당하는 그러니까 2014년도 인천에 왔을 때 김양건의 후임자가 바로 김영철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총정치국장은 지금 공석 상태입니다. 네. 북한에서 아직 누가 됐는지 분명히 뭔가는 있을 텐데 예. 아직까지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서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자리를 누군가가 이제 채워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여정이가 여기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올 텐데 네. 제가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 뭐 최희라고 하는 사람, 체육지도위원회, 뭐 그런 사람 오겠지라고 하는데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제가 더 드리려고요. 이 사람은 사실상 그 남북 대화에 주로 이제 북한 쪽 군대, 군인 그쪽으로 주로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북 장성급 회담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관여하는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나중에 총정찰국장이 됐거든요. 그 총정찰국장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뭐 간첩 파견하고 무슨 사건 저지르고 하는 예. 그 주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게 전부 다 이제 김영철이 작품이다라고까지 얘기한 이유가 예. 바로 그게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자리를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대남 담당에서 대남 담당하는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오게 되면 어차피 이제 대남 전체 담당하는 당 부위원장이니까 이 사람이 아마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 그렇군요. 김영철은 예. 사실 대남 사이버 테러 이런 것도 사실 다 그렇죠.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경계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약 왔을 때 정식으로 회담해가지고 잘 그 협상이 된다 그러면 강경파니까 네. 강경파가 타협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반대할 사람 쉽게 별로 풀릴 없을 수도 거 아니에요. 있는 그런 생각이 거고요. 드는데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에 아시안 게임 거의 막바지에 네. 북한에서 갑자기 그냥 주말에 그 3인방 보내겠다 해가지고서 막 인천이 부산하더니 이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은 좀 예의가 아닌 거죠. 미리미리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예. 없고 그 일단 북한 대표단이 와 있는데 폐막식에 온다고 하니까 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제가 정말 아쉬운 게 당시에 남북 관계 상황이 굉장히 뭐 수년 동안 관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예. 사실 총정치국장하고 그다음에 노동당의 2인자인 최룡해하고 그다음에 대남 비서 김양건하고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회담이 되면 전 세계가 이목이 지목되는 아주 한 사람만 해도 다 최고위급 간부들인데 3명이나 이 사람이 왔는데 우리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랬었죠. 만나주지도 않고 예. 총리께서는 만나주셨지만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아쉽습니다. 그 진작에 2014년에 남북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핵 문제도 좀 동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기회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아쉬웠다. 네, 지금도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 때 만약에 북한이 좀 예의 없이 오더라도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끌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을 좀 이번엔 봤으면 하는 생각. 이번에 만약 최고위급에서 온다면 네. 이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현 정부의 가장 뭐 궁극적인 관심이랄까요? 이건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에 혹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밑에서 실무회담, 그다음에 그 위에 또 고위급 회담 이런 거 다 끝나고 그렇죠. 정상회담에 가서는 사인하고 술 한잔 먹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축적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이제 북한 대표단이 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면은 다시 뭐 고위급 회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게 되면 그 시간은 좀 걸릴 거고요. 시간은 지금 걸릴 현재 것이다. 이것을 예. 예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하고는 쉽지만 이 뒤에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이 북한의 신년사 나오면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사 하신 것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북한 신년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해마다 이 신년사 할 때는 남북 관계가 잘 돼야 된다라고 그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 소리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 날 신년사 해놓고 1월 6일 날 핵실험 했잖아요. 예. 2월 7일 날 광명성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하는 이 신년사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일이 일비할 것도 아니고 정상회담이 급하다고 해서 조급하게 그걸 조를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남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예. 좀 상황이 좀 굉장히 달라서요. 김정은이나 하여튼 북한의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상당히 기만적인 부분이 과거에 많았지만 이번에는 기만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아예 김정은이 직접 한 얘기만 봐더라도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핵과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얘기를 신년사에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끝나면 엄청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기회를 그야말로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도 모종의 양보나 대화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우리가 잘 살려가지 못한다면 예. 미국발 엄청난 위기가 저는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꾸로. 네. 이게 함정을 그냥 잘- 위기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은 지난 11월 경에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느냐 마느냐는 3달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랬거든요. 그 평창 패럴림픽 끝나면 끝나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진전이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저런 선언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하고 있어요. 미사일 기술 수준은 고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 걸 감안하면 패럴림픽 끝난 다음에 미사일 쏠 수도 있고요. 그건 북미 간의 관계에서 결정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관계가 개선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한다는 건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기도 예. 정말 싫지만 거의 불가능입니다.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이 화해 분위기가 적어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 것이지 우리만 따로 그냥 미국은 북한하고 정면 대결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이게 있을 수 불가능한 없기 일이다.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달콤한- 이거는 핵심은 한미 관계다. 예. 네. 이런 뭐 북한의 평화적인 메시지 속에서도 지금 핵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걸 그렇죠. 잊으면 안 되겠군요. 어쨌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소식에 청와대는 환영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첫 국무회의가 열렸었는데 문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여 환영합니다. 또한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외교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기 바랍니다. 네. 남북 관계 이렇게 풀고 더불어서 북핵 문제도 함께 풀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예. 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남북 관계는 이렇게 진전이 되는데 북한 핵 문제는 뒤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보면 두 바퀴가 있는데 두 바퀴가
굴러갈 때 선순환적으로 같이 굴러가야 되거든요. 네. 남북 대화도 풀리고 북한 핵 문제도 풀려야 이게 앞으로 가지. 남북 대화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이고 절대로 미국 뭐라고 할까요? 비핵화 회담에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게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엇갈려 가게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그런 노력이 우리는 필요한 거고요. 예. 북한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얘기해놓고 그 책임을 한국한테 떠넘기면서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핵실험을 한다든지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네. 그런 빌미로 삼을 가능성도 있을까 봐 그게 저는 우려가 돼요. 네. 어쨌든 평창올림픽이 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지 이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일단 선수단이 온다면 우리로서는 또 미국 선수단들도 오니까요. 이게 안전을 담보받는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측에서 이제 환영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실무 협상이 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무 협상에서 혹시 뭐 변수가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수는 지금 이제 일단 실무회담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장관급 회담하든지 고위급 회담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일단은 의제를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로 제안해서 체육회담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만약 응한다면 뭐 우리 국방부에서도 오늘 예. 얘기했듯이 지난 7월에 제안했던 남북 간의 군사 실무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이 뭐 하자 그러면은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일단은 올림픽이기 때문에 올림픽 실무회담을 하는데 올림픽에 와주는 것을 무슨 시혜적인 조치로 그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가 아니라 올해는 하지 마라 적어도 네. 뭐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예. 그런 다른 의제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든지 뭐 전략 자산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올 봄에는 오지 마라 뭐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고 지도자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요구까지 다 할까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래, 신년사에 그 부분은 다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신년사에서도 다 암시하고 있고 신년사에 없지만 이를테면 올해 자신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예. 개성공단 재개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북핵 문제가 진전이 있은 다음에 고려할 수 있다, 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뭐 이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다른 조건과 결부시키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평창올림픽을 오는데 의전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도와줄 거라든지 무슨 종목을 참가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올림픽이 아닌 다른 의제를 자꾸 얘기하면 예. 상당히 우리 정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지금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까지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올림픽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북한은 일단 참가할 용의가 있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실제로 참가할 가능성. 자,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지사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이 얘기도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12월 18일 날 불과 한 이제 2주 전쯤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곤명에서 남북 유소년 축구 대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합의를 한 게 1월 15일 날, 예. 이달 15일이 되겠습니다. 2주쯤 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징검다리 대회를 한 번 더 여는데 문웅이가 뭐 우리 최 지사님 만났을 때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뭐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좀 단절이 돼 있고 지금 유일하게 스포츠 교류만 지금 뭐 정상은 아니지만 이제 새롭게 진행이 돼서 네.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흐름으로 봐서는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 얘기를 해놓고 또 작은 전제 조건을 달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100%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이 이게 참가 의사를 밝히기 전에 문흥 북한 그 청소년 축구단장이죠. 이 사람하고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제 미리 만났었는데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미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100% 참가한다 지금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곤명에서 만났을 때 예.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런데 문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강원도지사한테 우리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북한에서는 여기 참여하겠다고 다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예. 나서 이제 자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니죠. 이미 북한 네. 고위층의 얘기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예. 그렇죠.
지금 뭐 유일한 남북 간의 통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스포츠를 통해서 지금 물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달 15일 날 예. 강원도에 이제 성인 그 강원도 무슨 팀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강원도의 축구팀하고 예. 성인 축구를 이제 곤명에서 합니다. 15일 날. 네. 이게 이달 15일이에요. 예. 하고 그다음에 올 여름과 또 10월 달에 또 평양에서도 하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스포츠 교류만큼은 계속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네.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이 올림픽까지만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의 지원이 가고 북한도 받고 그래서 이제 서로 신뢰가 좀 생기면서 이를테면 이산가족 상봉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북미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평창 올림픽 행사로 인한 잠시 데탕트가 아니라 네. 이것이 좀 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또 남북 관계 또 북한의 어떤 그 진위가 그냥 도발만 하는 집단은 아니라는 걸 좀 더 좀 보여준다면 북미 관계도 그런 데서 서로 체면을 살리면서 북미 대화가 되는 쪽으로 인도에 나가는 이게 우리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에 정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북한이 우리 정부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지금 내놓긴 했는데 미국에는 내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제 위협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We'll see. We'll see. Possible preemptive military force, not as the most attractive option, but as an option that we definitely have to use if they don't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네, 지금 강경파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런 반응입니다. 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기자들이 갑자기 질문하면 자기가 보고받지 못하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네.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 We'll see 한번 두고 보자, 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게 초등학생이 내가 지금 이중 격투기 선수인데 나하고 한판 뜨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두 번째 지금 영상으로 나온 존 볼턴인데요. 이 사람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하고 강경파 중에 강경파입니다. 네.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제 유엔 대사를 했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제 일부러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중국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영국을 가가지고 한 네. 얘기가 우리한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3달밖에 없다. 이 3달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결국은 군사적 옵션밖에 없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책상 위에 있는 핵단추 그거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북한의 이 신년사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한미 동맹을 와해시킨다 이런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보수 진영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김정은 스스로가 지금 택할 수 있는 것이 미국하고는 협상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니까 예. 이것은 뭐 절대로 못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을 선택한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라고 봐야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옵션, 군사적인 거 이런 거 북한을 대신해서 한국 네가 대신해서 좀 싸워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김정은이가 의도했던 것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야권에서는 봤다 이렇게 보죠. 예, 이제 한미 동맹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한미 동맹의 이간이고요. 또 예. 이제 더 진전되면 이런 이간도 있겠죠. 남남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일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 못한 거라고 보기도 한다면 예. 한국 사회에서도 소위 말해서 진보 세력과 또 이 보수 세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뭐
균열 이런 네. 것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죠. 어쨌든 굉장히 현명하게 우리가 지금부터 잘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자, 이 선수단이랑 북한 측에서 올 때 어떻게 올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이었는데, 여권 측에서는 뭐 크루즈선 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크루즈를 타고 올 가능성, 이렇게 되면 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꼭 보내준다기보다요. 예. 과거에 보면 만경봉호 타고 이제 오는데 그건 이제 그들이 네. 선수단 관리가 안 돼요. 예. 숙소를 이 한국의 영토 내에 숙소를 해주면 선수들이 뭐 망명을 한다거나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로 크루즈선에, 밤에 예. 다 들어오게 해서 딱 문 걸어 잠그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만약 응원단이 온다면 네. 또 그렇게 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북한 응원단은 북한 선수 응원단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 팀 출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응원단이 온다는 게 좀 이 모양새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다 왔던 거 보면은 하계 대회나 가을에 하거나 다 그런 대회에 응원단이 온 거지, 동계 응원단으로 북한 선수들이 여기저기 이제 여기저기 출전한다면 응원하러 좀 오겠지만 응원단까지 과연 올까? 저도 오기를 바라지만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한 가지만 짧게요. 첨언을 예. 하면, 이게 이제 응원단이 와서 북한 선수단 시합할 때만 응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선수단이 시합할 때도 예. 응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노리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자, 선수단, 응원단이 또 어디까지 올지도 어쨌든 관심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한미동맹에는 균열이 없이 이번 기회를 좀 남북관계 개선에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듭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